빌라는 한 7천만 원 정도 올랐고 아파트는 한 7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이거 순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해서 제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몰라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라고 있어요. 좀 몇 가지 특징만,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돼버려요. 그럼 저는 2억을 낼 뻔했다가 1,000만 원만 네. 내게 된 거네요. 만약에 내가 대표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네. 나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지 말라고 하지. 왜요? 순간의 선택으로 2,500이 날아가네요. 굉장히- 결론적으로 살 때부터 제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할 때도 세금 공부가 필요하네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팡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금을 한 3억 정도 내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저도 세금에 요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제네시스 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네시스 방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박민수라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세금 관련된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좀 다행히 좀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세금 전문가가 되셨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제네시스 박. 그랬더니 계속 차만 나오고 그 제네시스하고 박을 붙여줘야 돼. 한 칸 그렇구나. 띄면은 이게 계속 이상한 자동차만 나올 거예요. 띄었어요. 제네시스 박을 띄었더니 검색이 온통 차만 나오고 테슬라 얘기만 나와가지고 네. 자료를 못 찾았어요. 어떤 계기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10년째 하고 계시고 평범한 직장인이 세금 전문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에 이제 저희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조금 좋은 환경에서 좀 살고 싶어서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름 휴가가 9일이었는데 9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다 집만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에 판결해서 옆에 이제 용인, 신갈, 구성 뭐 이렇게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3억으로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계약을 못 하고 서울에서 이제 그나마 다행히 운 좋게 찾아가지고 마련한 다음에 이제 15, 16 이후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수를 좀 늘리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하고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제가 법인사업자도 됐고 그래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는 비슷한 계기로 우리 애들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된 건 맞는데 어떻게 세금까지 정확하게 잘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네. CPA 공부를 했었어요. 공인회계사.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좀 한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슬픈 네. 과거가. 그래서 네.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그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CPA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 네. 한 번도 난 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했어. 네. 근데 떨어졌어. 왜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네, 저는 그래서 네. 붙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 떨어졌네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 9시에 딱 와이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 붙었어 이거. 그래갖고 이제 딱 클릭을 했는데 네. 불합격. 어떡해. 그래가지고 청계천을 갔어요. 네.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천 너무 얕은데 그런 말 하지 들어가시기 마요. 너무 얕은데. 그런 말 하지 마. 자, 그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집을 샀잖아요. 네. 집을 사고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네. 요즘에 뭐 인스타 스레드 이런 게 유행이잖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블로그 보고 야 나도 뭔가 인플루언서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블로그에 막 깨작깨작 글을 쓴 거예요. 네. 썼는데 반응이 없어. 당연히 없지. 당연히 유명한 없죠. 사람도 아닌데. 네네네. 그러다가 내가 세금, 양도세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세금을 한 수십만 원, 맞아요. 수백만 원 네. 아껴줄 수 있는 게 있어. 네네네. 그걸 적었는데 반응이 좋은 거야. 특이하네? 왜 이게 반응이 좋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였거든요. 세무사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비과세라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있어요. 네. 정말 그게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이 돼요. 그렇죠. 안 내면 좋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근데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적었을 때 반응이 되게 좋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씩 적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 세무사 시험이 떨어진 게 몇 년도예요? 2011년도.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극악의 난이도였어요. 약간 좀 TMI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사연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되게 자유롭고 네. 회사 다닐 때보다 소득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지금 현재 2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표로.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아요. 저 또 재밌게 궁금한 살고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도전하실 생각 아니, 생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가끔 저희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해요. 네. 다시 한번 좀 도전해서 그래도 라이센스 따서 뭐 신고대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했는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그렇게 다시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정말 그때 다 갈아 넣었어. 더 잘할 자신 없어. 두 번째 나도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무사님들이 하는 영역이 훨씬 많고 좋은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그릇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수강생들 도와드리고 네. 이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세무사님들한테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미리 공부하는 차원으로 이런 영상도 보시고 하면은 알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 수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상담할 때 저는 어떤 게 좋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비과세 때문에 말씀 나눈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세무 전문가는 세무사님이 맞는데 세무사님이 부동산 전략까지는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팔 건데 팔면 이 정도의 세금을 아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는 세무사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을 팔아야 돼 말아야 되는 세무사님이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맞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거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팔지 마라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까지 사실 하려면 부동산 전략과 그리고 세금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세무사님은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진짜 되게 훌륭하시고 탁월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갔어요. 네. 딱 봤는데 드레스가 너무 예쁜 거야, 여자분들이. 네. 나는 그냥 카드 이제 지갑을 열 거야. Take my money야. 그런데 한번 물어보죠, 꼭 직원한테. 언니 이거 예뻐요? 그죠,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네. 거기서 언니가 뭐라고 해야 돼? 예쁘다고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세무사님에 가서 이제 신고대행하고 이제 양도세 신고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물어봐요. 이거 팔아도 될까요? 그쵸. 이게 세무사님들이 약간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를 상대적으로 그걸 아는데도 물어보는 게 사람의 심리 같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단순히 심리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서울 18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다, 아파트를 얘는 무조건 올라요. 지역이 필요가 없어. 네. 얼마나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이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는 대략 3억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좋은 입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억 올랐을 때 세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대략 1억 5천 될 것 같아요. 1억 나와요. 1억. 이 최소 1억 나와요. 네. 그러니까 3억이면 1억, 5억이면 한 1억 5, 6천, 10억이면 3억 나옵니다. 네. 이걸 외우시면 되게 계산이 빨라요. 3억이면 1억, 5억이면 1억 5천, 10억이면 3억. 3억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빵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3억 올라서 1억을 아꼈어요. 그럼 이거 1억 아꼈죠. 네. 근데 내가 반대로 3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투자해서 1억을 벌고 싶어. 네. 물론 투자처가 있긴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때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보다 네. 보유했거나 아니면 세금 전략을 잘 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요즘 네, 같으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히 갈아타기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애가 크죠. 네, 좀 더 맞아요. 학군 좋은 데로 가고 맞아요. 싶고 방 하나 꼭 더 있으면 좋겠거든. 맞아요. 방 3개가 살짝 아쉬워. 자, 그럼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월세를 꼭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냐? 이제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직장 가입자 계속 해야 되는데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최단 시간에 압축해서 했어요. 상속만 빼고 제가 상속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속하면 안 되죠, 네, 아직은.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건 투자 관점의 이야기인데 남들보다 그냥 빨리 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사를 4년 동안 한때는 4번 다녀서 1년에 한 번씩. 근데 부인분이 괜찮으세요? 저희 와이프 저보다 더 잘해요. 와. 아니 보세요,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되게 확실하신 분이시네요. 그럼요. 네, 와. 저희 이제 와이프가 집은 한 8알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지 지금. 네. 당근 안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다 처분하던 중에 신나게 팔았어요. 6, 7개를 판 것 같아, 작년에만. 그러다가 이제 딱 2채가 남았는데 빌라 한 채,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남았거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당연히 먼저 콜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했는데 빌라는 한 7천만 원 정도 올랐고 아파트는 한 7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당연히 이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파트를 팔려고 하려던 찰나에 저희 제네시스 박님을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이거 순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해서 제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아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7천 정도 양도차익이면 세금 한 대략 1,6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파트가 7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 얘는 한 2억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내가 1억하고 2억을 둘 다 그냥 세금 내면 2억 1천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비과세라고 있어요. 네.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왜냐면 아니 빚자, 아니 붓자 이거 써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게 은근히 제 네. 주변에 다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은근히 많이 몰라요. 저도 정신줄을 네. 놓고서 까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세이브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네. 그럼 세금 한 2억 내겠죠. 네. 자, 그리고 내가 빌라를 마지막에 팔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1주택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특징만,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쉽게 돼버려요. 그럼 내가 비과세가 된다는 건 세금 안 낸다는 거잖아. 네, 네. 그럼 세금 얼마 세이브했죠? 1,000만 원 세이브했죠. 네. 그러니까 2억 주고 내가 1,000만 원 세이브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빌라를 먼저 팔면 1,000만 원 내가 세금 내겠죠. 네. 그리고 나서 2억을 내가 전체로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2억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2억을 낼 뻔했다가 1,000만 원만 네. 내게 된 거네요. 자, 그리고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만약에 내가 대표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네. 나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지 말라고 하지.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건별로 내가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26, 27 더 오를 거예요, 가격이. 그렇군요. 이미 다 팔았는데요. 아니 이제 뭐 나머지 두 개를 팔고 네. 이제 더 좋은 강남으로 네. 가시면 네, 네. 됩니다. 네, 그러려고 네, 팔았어요. 그러려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강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재밌는 사례인데 지금 2주택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야, 다 팔고 내가 좀 중심주로 가고 싶다.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맞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 더 할까? 맞아요. 근데 하나 더 할까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면 취득세가 8% 12% 맞아요. 세게 중과가 나오거든요.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다 팔 거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거냐 두 개인데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였어요. 지금 여기 보면 A주택이고 B주택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뭘 먼저 팔아야 되냐면 안 좋은 거 먼저 팔아야 돼. 그럼 내가 A하고 B가 있으면 빌라하고 아파트 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빌라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내가 빌라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전화는 맨날 네. 좋은 게 먼저 오니까. 당연하죠. 기다려야 되는군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서초에 이제 방배라고 있어요. 네. 강남이잖아요. 방배동. 그걸 네. 팔고 조금 더 좋은 압구정. 이제 사실 압구정. 주택 끝판왕은 압구정으로 가야 돼. 그쵸. 제가 압구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대표님하고. 매수자한테 콜이 온 거예요. 그럼 매수자한테 콜이 오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자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네. 오케이 하면 계좌를 오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계약금의 일부를 집어넣죠. 네. 그럼 내가 이제 그걸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줘야 되죠? 네. 맞죠? 네, 요거는 이제 계약 기본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분이 순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잘못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잘못하면 얼마가 날아갈 뻔했냐면은 4억 날아요, 4억. 아까 대표님은 한 2억 정도 했잖아. 네, 2배네요. 이분은 4억 정도. 와. 그러니까 순간의 실수가 한 1, 2억은 그냥 기본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네. 아까 세무사 공부하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때 돈을 안 벌었겠잖아요. 못 네, 벌었겠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제 저희 가게 경제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직장 가는데 그때 연봉이 3,700, 500 그랬어요. 정말 짰죠? 네. 나름 대기업인데 네. 어디라고 말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장 가는데 연봉이 8,000이 된 거야. 2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1년에 얼마 저축했냐면은 네. 그래도 뭐 한 1,000, 2,000? 오. 적지 않잖아요? 네네네. 자, 그쵸. 그런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저 4억을 벌려면 평생 50년 걸려요. 얼마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저 4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오. 그런데 그 순간의 판단의 실수로 내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돈 자체도 문제인데 네. 저걸 내가 만약에 안 내도 낼 세금을 내버리잖아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죠? 압구정 매수할 자금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네. 난 4억이 없는데 자꾸 네. 4억을 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죄송한데 한 번 더 최종 그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네. 방배 팔아버렸죠. 네. 압구정 못 사죠. 네. 중간에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방배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를 잘못 매각을 하는 순간 네. 뜻하지 않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나름 괜찮은 거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날리는 있대요. 수가 되는군요. 그럼 이제 중간에 붕 떠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분도 네. 2주택이었던 거죠? 2주택이었어요. 그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차익이 큰 걸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셔야 돼요.
당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방배도 있고 압구정 가시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은 세금을 그래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거주할 주택 한 개 정도만 있을 건데 네. 그래도 세금을 알아야 돼? 뭐 그리고 나중에 팔 때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뭐 할라 세금을 미리 공부해야 돼. 네. 내가 그냥 거주할 실거주 주택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좀 알아야 되나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요. 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억 3천짜리 아파트인데 네. 14년 8월에요. 이게 10년도 더 됐죠. 네. 그때는 이제 가격이 얼마 안 됐으니까 최근에 실거래가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올랐네요. 그럼 이제 얼추 얘가 한 5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기억하십니까? 5억 정도 오르면 얼마 세금 나온다고? 한 1억 5천, 6천 정도 나온다고 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자, 내가 이거를 남편이 가서 산다고 해봅시다. 네. 남편이 가서 하면 이제 계약서 쓰고 매수자 이름 쓰고 이게 확인해가지고 조상 딱 찍고 계약금 내고 끝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수자 밑에 네. 공동명의자를 하나 더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배우자가 있다면 네. 물론 다른 가족하고 해도 돼요. 네. 자, 배우자 공동명의를 썼다. 그러면 이게 공동명의잖아요. 네. 세금이 얼마 줄어드냐면 한 2,400 정도가 줄어요. 오. 자,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계산을 다 해왔어. 오. 자, 양도가가 8억 3천이다. 네. 그리고 취득가가 3억 3천이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경비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양도차익이 5억.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오래 네, 가지고 네. 있으면.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세 과표가 4억 정도가 나오는데 세율이 40%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1억 5천 정도가 나와요, 세금이. 아. 근데 이걸 공동명의로 하면은 보통 5대5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 반을 나눠버려요. 아. 집을 딱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소득 금액이 4억 1천이 2억 5백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세율이 38%로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세금이 6,300. 둘이 더하면 1억 2천. 네. 그러면 전체 단독명의 했을 때 비해서 한 2,400 정도 세이브 되죠.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네네네. 공동명의 바꾸면 안 되냐? 맞아요. 저도 이 생각할 지금 수 안 있죠. 그래도 그 생각하고 그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8억 정도 하죠. 네. 요 8억에 대해서 절반을 내가 떼줘서 배우자한테 줘야 돼. 네. 4억을 줘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명의가 바뀔 때 뭐가 나오죠? 취득세요. 취득세 나오죠. 네. 몇 프로? 4%. 네. 그럼 1,600 내야 돼. 어. 아니, 그래도 1,600 내고 내가 2,400이니까 1,000만 원 세이브, 뭐 800만 원 세이브 할 수 있죠. 네. 안 돼. 10년 가지고 있어야 돼, 증여하면. 어.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놓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파는 순간 한 2,000, 한 500, 3,000 정도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2,500이 날아가네요. 굉장히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근데 제가 이거 아파트 어디 건지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 좀 네. 속 시원하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제 거라서 그래요. 아. 근데 이때는 왜 그냥 사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3억 3천짜리를 사는데 네.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야. 아, 그치. 모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어.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제가 한 2억 5천인가 6천인가를 받았어요. 어. 무섭겠죠. 그죠. 무섭죠. 게다가 웃긴 게 뭐냐면 매도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그냥 일반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트럼프한테 사는 거예요. 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 어. 근데 나는 이 집을 사야 되거든. 왜냐면 싸게 나왔으니까. 어. 그 당시에 한 대충 나와 있는 게 3억 5천, 6천 정도였어요. 2, 3천 싸게 나온 거였어.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그 전에 세무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실전에 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랬구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어.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유 2, 3천 날라갔네 이 생각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살 때부터 제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 집 마련할 네. 때도 세금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이전에 나름 경매 공부한다고 경매 공부했단 말이야. 네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 뭐 했다고 했는데 실전 가니까 다 백지 상태야. 더 웃긴 거 뭐냐면 그때 계약서 쓸 때 옆에 와이프가 있었어. 둘이 꼭 손잡고 있었다고. 둘이 같지만 혼자 계약을 하셨네요.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처음이니까 무섭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잘 체크하셔서 네. 미리 준비하셔라. 그러면은 2, 3천은 세이브할 수 있다. 저도 이 지금 삼천은 딱 얘기 들었던 게 배우자가 없어도 가족으로 공동명의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세이브가 되고 진짜 살 때 제대로 사야지 나중에 팔 때 또는 갈아타기 할 때 손해보지 않고 갈아탈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네요. 바로 사례를 말씀해 네, 주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빌드업 생애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 내 집만을 할 때는 일단 다른 거 없어요. 네. 공동명의 하셔도 거의 한 절세 전략이 한 80% 이상이 끝나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자금
자본조달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맞아요.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증여 쪽감도 되게 재밌어. 우리 막 그거 걸리는 거 보면 약간 우리가 아니라고 재밌잖아.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마지막 수업 들었던 게 세무조사론 들은 게 있거든요. 세무조사로. 네, 방송에서 말할 수 없어. 약간 이거 좀 매운맛이라서. 네. 근데 정말 치가 떨린다. 걸리는 거 보면은. 왜냐면 실제 사례를 보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했으니까 세무 공무원이 계셨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할 때는 공동명의 정도 하면은 어지간하면 절세 전략은 된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난다 그랬잖아. 맞아요. 갈아타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종전주택 먼저 샀던 집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과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네.